근데 두 번째 책을 쓰던 시점이 제 감정 상태가 그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감정이 진짜 저 끝까지 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했었을 때 쓰는 거여가지고 다시 내가 내 삶을 조금 제자리로 돌려놓고 좀 더 단단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윤아의 슈필라움의 최윤아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섭외력이 미쳐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또 분을 제가 오늘 모셨는데요. 요새 사실 저의 가장 큰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제가 서점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서점에 제 책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제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여러분들이 유튜버 가전주부로 알고 계신 최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아니 제 반가워요. 꿈은 유나님이에요. 저는 원래 드라마 작가 꿈이고 진짜요? 심지어 전 법대 나왔거든요. 전공의 법이라서 아주 뭐 어릴 때는 변호사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와 그 드라마 작가 이렇게 조합으로 하시는 분 없잖아요. 네. 근데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이분은 뭐지? 와. 내 꿈이 약간 현실로 만들어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똑같은 네, 생각을. 어머. 저는 요새 또 신입 유튜버니까 유튜버로서 또 롤모델이고 작가로서 아유. 롤모델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아유. 제 슈필라움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전주부 그리고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도 하고 있어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가 나왔었는데 그 책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진짜? 15만 부? 네. 아마 이렇게 뭐 이북이랑 합쳐가지고 그 정도 판매가 된 것 같아요. 되게 놀래가지고 황급히 두 번째 책을 써서 이번에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에세이로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에세이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첫 책을 읽었을 때는 약간 인생 선배가 20대, 30대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너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이래. 약간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비슷한 책일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개인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유튜브로 예전부터 보고 있었고 그냥 혼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동갑이거든요. 네네. 근데 더 친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너무 좋다. 본인의 네. 어떤 고통이라든지 막 생각을 많이 담아주셔서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책을 쓰던 시기에는 사실은 인생의 힘듦보다는 뭔가 그냥 인생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점? 왜냐면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희망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쓰던 시점이 제 감정 상태가 그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뭐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감정이 진짜 저 끝까지 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했었을 때 쓰는 거여가지고 다시 내가 내 삶을 조금 제자리로 돌려놓고 좀 더 단단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 감정 상태를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아 역시 출산이 사람을 이렇게 성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하는구나. 육아가 사람을 왜 막 단단하게 배우분들도 한다. 네. 막 출산하고 와서 다음 작품 막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게 그 감정이 맞아요. 너무 막 터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너무 좋지만 이 책은 더 좋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더 작가님하고 친해지고 앞으로의 작가님의 어떤 글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기 낳고 좀 이렇게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저는 하루 종일 제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지긴 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출산이라는 게 가장 큰 자기 개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선물이자 벌을 동시에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책에서 작가님이 가졌던 뭐 질투, 뭐 자격지심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20대, 30대의 최서영과 지금의 내가 뭐 가장 다른 점이랄까?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20대에 제가 좀 뭔가 자격지심 같은 걸 많이 가졌던 이유는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너무 좁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상이라고 해봤자 아나운서 친구들 네. 그리고 뭐 대학에서 뭐 그냥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들 그냥 그런 친구들 뿐이었는데 뭐 거기에서 얼마나 삶이 다양하겠어요. 그냥 좀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만 보면서 나는 왜 얘보다 이걸 못할까? 나는 왜 얘보다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얘보다 이렇게 뚱뚱하고 난 얘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항상 이제 그런 저의 단점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되게 다 제각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아 나는 저 사람이랑 장르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저의 경쟁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좀 보는 것도 누가 뭔가 나한테 뭐 이기려고 하나 막 적대적으로 이렇게 막 저 사람을 관찰하고 경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호기심 있게 관찰하는 느낌. 여기는 이런 삶이 있구나. 저기에는 저런 삶이 있구나. 좀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보면 뭔가 20대에 약간 촉수를 이렇게 세우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너무 나요. 아니, 근데 심하게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흡수력 좋게 흡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실 수 있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완벽하신데 그런 또 아나운서 그 세계에서는 또 그런 생각 하셨던 거였어요.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다 좀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난 세상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냥 비교는 부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뭘 쌓아왔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현재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사람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내가 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옆에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있을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네. 20, 30대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조언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들인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리고 제가 그 유튜버 분들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되게 다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둘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서로는 한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보면 또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뭔가 길게 일하고 싶다. 그 인터뷰도 제가 몇 개 봤는데 인터뷰에서도 나는 길게 일하고 싶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한 5, 60대 되면 내가 길게 일하고 싶을까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물음표인데 어떤 원동력으로 그렇게 길게 일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무조건 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70까지 일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강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시게 된 건지. 이거 약간 좀 자기 합리화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일을 뭐 한 60세까지만 뭐 정년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피크를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끝이 없고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기회는 시간을 있는 버시는 거니까.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좀 사회생활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일을 좀 길게 오래 어찌됐든 상황 때문이든 본인이 좋아서든 하셨던 분들이 오래 안 아프고 좀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 평균 수명이 120까지인데 한 90세까지 일하지 맞아요. 않을까 먹고 이런 생각이 살려면. 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을지 그거는 좀 항상 뭐 의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일하는 저의 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저는 성장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어쨌든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찾고 발견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저는 그냥 뭐 죽는 날까지 뭐 일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동갑 만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고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구조기도 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맞아요. 예, 아이 키우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85년생 여성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되게 반갑고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도 남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야 네. 우리가 20대, 30대에 또 계속 나도 저 언니처럼 계속 일해야지 또 이런 또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나 작가님이나 앞으로 계속 또 50대, 60대에도 이렇게 계속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특히 저 출산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은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이런 게 필수가 아니잖아요. 선택이잖아요. 네. 뭐 3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세상이 그렇다 보니 나는 그냥 결혼해서 출산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사회에 너무
퇴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선택에 좀 엄두가 안 났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나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가 물론 뭐 남한테 귀감이 되기 위해서 살 이유는 없지만 그냥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한테 또 되게 영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책에서도 봤지만 인스타에도 가끔 뭐 배우시는 거 되게 많이 올리시고 뭐 네. 예전에 이런저런 클래스 되게 많이 들으셨다고 맞아요. 봤었는데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써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요즘 배우고 있으신 게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배운 것 중에 뭐가 좋았다거나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을 때 소개팅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또 내가 더 좋은 관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히 뭐가 마음이 가고 좋은 게 없더라도 이거저거 접해보다 보면은 내가 다음에 무언가 마음 붙일 거를 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부담 없이 가볍게 그리고 오래 할 생각 없이 그냥 무언가를 좀 도전을 해보는 편이에요. 경험이나 아니면은 좀 그 본질적인 그러니까 아주 좀 베이직한 거 있잖아요. 뭐 머릿결, 피부, 뭐 체력 이런 데 투자하는 거 되게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생각해보면 운동은 항상 언제나 추천할 만한 그런 좀 배울거리, 취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저 되게 누르고 있어요. 뭐 배우고 싶으세요? 요즘 약간 뭐 운동도 배우고 싶고 뭐 약간 뭐 인테리어도 배우고 싶고 그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뭐 육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무엇 하나 뾰족하게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조금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수준의 운동만 하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걸 조금 더 뭐 배우면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영상, 사진 이런 거를 좀 근시일 내에 클래스를 듣지 않을까? 예. 저는 처음에 가전주부 채널 봤을 때 되게 반했던 게 뭔가 기계 잘 만지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도 따라 사고 막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막 따라 사고 예,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잘 만지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지금도 잘 만진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잘 뭐 부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박스 같은 거 뜯을 때도 곱게 안 뜯고 다 찢고 이래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좀 모르는 거 쉽게 잘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기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아. 왜냐면 좀 자동차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고 약간 그냥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계에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접할 때 두려움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 책이 이거 하나는 정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뭔가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게 결국은 다 선물이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사실 되게 식상하긴 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뭐 원래 뭐 있었던 거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하고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좀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약간 언니시 되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넌 지금의 나의 침체기를 너무 우울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발견하는 시기를 갖자, 내가 좀 나를 점검하는 시기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읽으면서 회초리도 좀 맞으면서 네, 그렇게 좀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 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